연성 보수 지지층 내지는 중도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김문수 후보에게 못 가고 그러면 제3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바라는 프레임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 위원장의 말씀을 어떻게 들리냐면 중도는 포기했다. 김문수 안 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 혹시나 단일화가 되면 지난번처럼 약간 근소하게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고 아니,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를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아요? 저희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제일 나빠. 죄송합니다. 아, 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장르만 여의도 2부, 여기는 상암동 스튜디오입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시 40분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예. 12시 35분에 시작하는. 그게 왜냐면 예. 저희가 사실 캠프째 워낙 이제 후보 일정이 바쁘니까 그러니까요, 딱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정받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필도 좀 받으신 원래 것 이제 같고. 후보도 40분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죠. 다 이렇게 사전 약속을 안 조율이 지키는 후보가 있는데 아하. 이런 약속도 안 국민과 지키는데 이렇게 그렇게 소통을 큰 약속을 잘 넘어가면 지키겠습니까? 인터뷰 끝난 지 1분도 안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아까 댓글에도 계속 생방이냐고 하셨는데 생방으로 네.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했고 그 덕에 장르만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이원 생중계라는 거를 지금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암동. 이제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싸게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이긴 개혁신당 공동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방송 네. 함께 하시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일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근데 위원장님 왜 도대체 저희가 이준석 후보 인터뷰했고 권영국 후보 인터뷰했고 오늘 이재명 후보 인터뷰했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왜 섭외에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 네. 출발이 늦었잖아요. 네. 아직 전국을 다 다니지 못한 지역이 많아요. 예. 강원도도 오늘 처음 가는 거고. 우리 간다니까. 제주도는 못 갔어요. 가잖아 강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아. 이래 판단하시는 거죠. 네. 네, 출발이 너무 늦었어요. 아까 저희가 싫어서 뭐 안 아니, 나오신 그건 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왜냐면 다른 인터뷰도 지금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긴 하시더라고요. 시작을 아침 7시, 8시 이렇게 일찍 시작해도 네. 반면 이재명 후보님은 워낙 빨리 출발하셔가지고 시작이 항상 좀 늦으시더라고. 네. 그래도 아직 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당의 밸런스를 맞추는 네. 차원에서 네. 모든 후보랑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밸런스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아하. 우리의 당벨. 이런 없는. 이렇게 아유. 유턴을? 우리의 혈당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방송 장르만 여의도. 자, 이야. 이게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있는 저의 최애 애착 음료 당 밸런스인데 지금 이거 먹으면 진짜 밥 먹고 나서 졸음 네, 네. 싹 가시고 아, 더부룩함 식후 싹 혈당 가신다는 상승 저 억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아하. 지금 5월 한 달 동안 2+1 행사 중인데 오늘 5월 30일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빨리 막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우 잘하신다. 예. 나쁘지 않았죠? 이거 보니까 영호남 화합인데요. 아, 그래요? 제조는 저희가- 전남, 유통은 대구. 좋네요. 의미가 더 깊네요. 저희가 이 광고를 한 달 했는데 이걸 어. 짚어주신 지금 분은 보니까 처음입니다. 네, 좌우 통합, 지역 통합. 네. 네이버에 닥터워터 당 밸런스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유튜브 링크 더보기 하단 링크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투표하셨어요? 사전 저는 투표? 했습니다. 오,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저 아직 못했습니다. 아, 네. 왜? 당에서 지금 선대위원장 맡고 유세본부장도 맡고 네. 일정기획단장 맡고 있어서 네. 사무실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사전 투표를 오늘 아마 방송 때문에 못 할 것 같고 본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다리시는 동안 사전 투표 하고 오셨어도 됐어요. 지금 시간을. 아 셀프 디스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좀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12시 기준까지 나왔죠? 네. 둘째 날 누적 투표율 25.79%. 지난 대선 대비해서 0.61% 포인트가 높은데 사실 어제 첫날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맞아요. 어저께가 19.58% 그래서 지난 대선에 비하면 2% 포인트가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그 추세가
약간 지난 대선이랑 조금 흡사하게 가지만 어쨌든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니까 전남이 제일 높고 그리고 대구가 좀 제일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전남은 뭐 40% 넘었고 대구가 지금 한 1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높은 사전 투표를 저희가 뭐 항상 유불리 분석을 하잖아요. 뭐 진보층이 더 유리하다 뭐 했는데 약간 그 공식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대선 때마다 사전 투표율 갱신이 되는 형국인데 네. 지난 대선 때 제일 또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면 뭐 민주당이 유리했느냐? 민주당이 패배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뭐 이제 간발의 차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공식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승률을 좀 봐야 되는데 일종의 탄력성 개념인데 예. 시간대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 점점점 늘었어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집계 될 때 2% 단위로 늘었는데 지금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대급이라 그랬는데 시간당 탄력성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추세로 가면은 지난번 대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예, 예. 최종 사전 예, 투표율은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사전 투표를 양당에서 다 독려를 했지만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 아직까지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스스로 고립무원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장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그분들이 본투표 당일에 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또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전 투표도 본투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의 문제점은 나중에 대선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예. 하여튼 투표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도 의심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직 마음 못 정한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계실 지금 수 있죠. 막판까지도 변수가 계속 막 네. 굴러가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있다. 사실 이번 네. 선거의 의미라는 게 아마 역대급 심판 선거일 예. 거예요. 그 이제 계엄을 한다라는 심판도 있지만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이 제1야당의 대표 후보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진영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심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지만 보수 지지층도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부터 재외국민 투표도 지금 역대급 투표율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아마 79%인가를 맞아요. 차지하기도 했었었고 명부 등록률도 지난 대선보다 14%가 올랐습니다. 원래 재외국민 투표가 보수층이 항상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양 진영 혹은 각종 진영의 어떤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심판의 선거는 당연하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선관위는 진짜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실한 혼나야 네, 될 맞아요. 것 네. 같습니다. 곳곳에 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부정 선거 네. 무새들에게 항상 이렇게 엄중한 질타를 잘하시네요. 가하지만 자꾸 이런 논란이 맞아요. 생기니까 약간 맞아요. 좀 빌미를 준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어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네. 투표소에서 이 관외 투표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네. 이제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미리 배부를 해가지고 나눠줬죠. 그래서 이제 투표용지 바깥에서 외부 공간에서 들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줄 서 있다가 투표용지 들고 밥 먹으러 갔다 밥 오신 먹으러 분들도 갔어요.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용지 수는 네. 뭐 문제 없이 확인을 했지만 저거 진짜 나중에 신분증 안 확인도 안 되는 돼가면 거죠. 당연히 논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사무총장 차원에서 뭐 대국민 사과문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네. 저희 지지율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단 JTBC에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27일까지 여태까지 한 20일 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를 총 이 최신식 AI 메타 분석을 통해서 추이 분석을 했거든요. 자랑입니다. 네, 봤더니 자 최종 지지율을 보니까 네, 그래프 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47.4%. 김문수 후보가 39% 격차가 한 8% 포인트 정도가 나고 이준석 후보가 9.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역별로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1, 2등의 격차가 났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은 오차범위 내에 또 네, 초접전 양상인 결과가 보여요. 이재명 41.9, 김문수 41.7.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핵심 지역이라고 꼽히는 PK. 부울경. 네, 네. 부울경을 보니까 역시 김문수 43.7, 이재명 41.4,
네, 이준석 10.4%,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추이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들을 하세요? 네. 사실 추이는 맞아요. 네. 저는 메타 분석이라 그러니까 참 반갑네요. 왜요? 경제학에서 하는 그런 통계 그렇습니다. 기법을 또 고급 써서. 기술입니다. 네. 예. 반가운데 이 추세는 맞아요. 네. 맞는데 다만 이번 선거의 판세는 결국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경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구도 가장 많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를 8년 했고 이재명 후보가 4년 했지만 역대급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GTX도 했고 반도체 클러스터, 파주 LED 단지,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등등 지사 시절에 다 그걸 유치했기 때문에 정말 업적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재명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만 사실 제 기억에는 4년 재임할 때 이제 대북 불법 송금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표는 그렇게 또 안 나타나더라고요. 경기도는 예. 되게 불리하게 나타나요. 아 거기서는 네. 오차 범위 좀 밖으로 바깥에서 모든 이재명 여론조사를 후보가 저도 앞서죠. 보더라도 예, 예. 그래서 결국 경기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하느냐에 전 선거 결과가 달렸다. 왜냐하면 TK, PK 충청 지역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전에 참여하면서 예. 지지율이 바뀌었잖아요. 예. 접전으로 또 TK에서는 많이 앞서는 걸로. 근데 결국은 경기도 여기에 지금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PK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탄 거는 한동훈 후보의 유세. 저는 그렇게 중이에요.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뛰어들면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내 지지도도 40%거든요. 네. 그리고 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보수나 아니면 무당층의 지지가 48%인 걸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네. 경선 때. 그럼 한동훈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더 한동훈 후보가 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또 더 독려해 줘야 돼요. 전체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네, 네. 아주 소폭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긴 하단 말이에요. 네. 그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양 집결이 초결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3지대가 약간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서울 대단히 엄중합니다.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31만 표 이상으로 졌어요. 민주당이. 예. 그때 14개 이 곳에서 졌는데 그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한 1년 텀만 두고 바로 대선 직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위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항상 선전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른바 뭐 마용성 라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표 결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민주당의 현실이 이제 숙제인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뭐 PK, TK 봤을 때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 3배 차이로 민주당을 압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은 최소한 보이지 않는데 이제 보수 유권자층들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주고 응원했는데 돌아온 그 결과물은 사실 그 지역 구민들도 사실상 예우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효과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 유세 때도 계엄 당일날 옷을 장착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나 전적으로 나는 같은 노선을 가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온몸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지지층들한테 어떤 신호로 갈 것인가? 김문수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표를 주라는 신호로 볼 것인가? 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한다는 이제 자당 내 비판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서 사실 예. 뭐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미세하고 근소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우상향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 계엄 국면에서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이지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외연 확장의 한계라는 게 아마 유권자들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파면에 따른 그 결정문에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 기재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여러 선거 캠페인을 보면 마치 보수 정권과 지지자들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기는 듯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방금 장만 여기도에서도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냥 일축해버리고 반성도 없고 성찰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성 보수 지지층, 본인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지만 연성 보수 지지층 내지는 중도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갔고 김문수 후보에게 못 가고 그러면 제3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4개월 동안의 종합 분석이지만 최근에 이제 JTBC에서 메타보이스의 마지막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이준석 후보가 14%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사실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거의 15%에 근접하는 수치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양당이 아니라 양당에게 표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제3당 후보에게 이제 쏟아지는 이런 기점이 아닌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결국 중도층에 달려 있잖아요. 예. 중도층의 표를 가져가면 저희는 나쁠 거 없어요. 3자 구도에서. 왜냐 여론조사를 다 추이를 보면은 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았을 때 중도층 지지율이 60%대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까지 최근의 흐름은 중도층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도층의 지지율이 이준석 후보가 일부 가져간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준석 후보는 최대 14% 나왔지만 두 자릿수 올라간 것만으로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곡선이 정체돼 있거든요. 근데 더 분발해서 중도층을 가져간다. 왜? 중도층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바라는 것이 그냥 반 윤석열, 반 김건희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 네. 뭐 말씀 이런 예. 부분이 아직 만족 못할 수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완전히 손절한 것 같지는 그렇죠. 않다. 그렇다면은, 이런 느낌을 주죠. 예. 중도층을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다. 예. 그러면 표 구도에서는 저희는 나쁠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3자 구도가 저는 맞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바라는 프레임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3자 구도가 양자 구도로 되면서 이준석 후보도 그냥 쉽게 말해서 계엄 세력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과 같이 뭉친 사람 이랬을 때 표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이준석의 그간에 받은 지지율이 김문수한테 다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아. 이 위원장의 말씀을 어떻게 들리냐면 중도는 포기했다. 김문수 아. 이준석 후보가 중도를 가져가면 우리는 오히려 좋아. 아. 오른쪽에 있는 표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포기는 네. 아닌데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모든 선거라는 게 아. 이제 중도의 어떤 민심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고 얻어야 되는 선거여야 될 맞아요. 텐데 이준석 후보가 중도를 가져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거다라는 분석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전 사실 역설적 이준석 후보가 결과론적으로. 동탄에서 받았던 표의 성질을 보면 동탄에서 민주당 후보의 표 20% 가져가고 국민의힘 표 15%를 더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표보다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 오히려 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단일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실 주장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건 저는 네. 단일화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단일하게- 지도부는 계속해서 단일화 문을 두드리고 아니 있고. 이미 끝났어요. 아니, 이미 약간 끝났어요. 좀 아니, 물 끝났어요. 건너갔다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네. 이따 해보고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희 3차 TV 토론의 후폭풍이 좀 그러니까요. 반영들이 아직 안 된 맞아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이 깜깜이 기간에 한 조사들이 예. 진짜 저도 정말 궁금한데 관련해서 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 3차 TV 토론 때 나온 발언, 그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거는 조금 혐오적인 표현 아니냐, 언어 성폭력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받고 있고 관련해서 어제 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거 잠깐 듣고 올게요.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한 발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사실 정면 돌파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조금 전에 사과를 좀 정식으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전격적인 사과.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게 어제 기조와 오늘의 기조가 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캠프에서 어제는 어떤 사과를 판단을 한 했고 거예요? 예. 그다음에 토론 다음 날 이제 여의도 유세 끝나고 기자들과의 만남인 백브리핑 자리에서도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사과는 사실 일관되게 했었어요. 근데 예.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까지 보내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 후보 본인에 대한 비판은 스스로 견딜 수는 있겠지만 후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까지 욕먹는 것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후보 본인까지는 괜찮다, 감당할 수 있겠는데 후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까지 같이 욕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간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창작물이 아니라 인용물이었다. 3차 토론에서 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에는 이제 주어는 없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이동호 씨가 쓴 댓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쓴 표현인데 결국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발언을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어쨌든 순화했지만 옮긴 것에 대한 네. 그런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저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여의도 그 백볼하는 거 제가 길게 다 봤습니다. 네.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왜 못할 말 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물으니까 아 그렇다면 불편하게 느끼셨을 분들한테 사과드린다. 그런데 0.1초도 되지 않아서 하지만 내가 못할 말 했냐는 거 또 얘기했어요. 어제 그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본인을 향한 문제 제기를 집단 린치라고 하는데요. 예. 본인이 무고로 문제 삼겠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리라고 사실상 국민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겁박한 거 아닙니까? 정면 돌파라고 하지만 정면 돌파의 대상은 그것이 부정부패나 아니면 거학이나 권력이나 정치인이라면 그런 길을 가야죠. 국민의 뜻을 정면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위 조절을 해서 네. 본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실까요? 아까 여론조사 지표 이야기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까지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50%에 근접하다는 점을 그걸 언급하지 않는 거는 저는 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도층 표심, 이른바 동탄 전략 이 부분으로 민주당 표 지금의 이준석이랑 정치인이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차단한 건 역설적이게도 본인 자신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럼 특정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시를 들어서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을 본인이 확인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 아들 검증인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완전히 이 핀트를 트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정치하시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검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2021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사과를 하면서 형사적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지금 지난 10월 불과 6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약식 명령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났을 때 스스로 먼저 이야기했는가? 네. 사과를 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범죄 일람표를 보고 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댓글을 쓴 게 팩트가 확인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과도 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방금 장르만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고발도 했죠 이준석 후보를. 그러니까 이준석 예. 후보를 고발하면서 예. 이동호 씨에 대한 그 댓글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창작물이다. 창작물이다. 근데 분명히 이준석 후보는 이동호 씨의 댓글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방식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조차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너무 본인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뒤엎어버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저희를 향한 어떤 비판은 저희가 겸허히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짤막하게 네. 말씀 네. 왜 허위라고 하냐면요. 예. 이게 여성 혐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범죄 일람표에 있는 그 정확한 워딩을 보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남성을 폄훼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발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여성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한 거는 그거는 최소한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예. 다만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본인이 또 지난 대선 때도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들께 사과드린 부분과 정말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걸로 그러면 정말 아들 검증하려고 했으면요.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우회하듯이 민노당 후보한테 대단히 무례하게 그걸 왜 묻습니까?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주어를 생략한지 그거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한테 바라는 방식은 아닌 것 여기서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박을 좀 사실은- 짧게 해보자면 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범죄 일람표에서 이동호 씨가 쓴 그 댓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특정한 성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한 글자가 여성을 비하하는 한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남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각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을 했었던 이유는 단지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마냥 네거티브나 공격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보여줬었던 성인식에 대한 왜곡된 위선, 모순. 그러니까 민노당 출신 분들이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이준석 후보를 향해 가지고 성접대다, 뭐 성상납이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혐의 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답을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해서 모순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 내로남불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사실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중요성이라는 거는 말의 선택, 의의 선택도 있지만 시기와 그다음 장소의 선택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네거티브와 검증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고 검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2년 1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김혜경 여사가 가족과 그리고 영분이 될 사람도 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동호, 이재명 후보의 아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지난 대선 때 사과했다 그러지만 판결은 작년 10월에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몰랐던 도박과 관련해서는 707회에 무려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검증을 받아야 될 대상은 맞아요. 왜? 도박을 했던 당시에 이동호 씨의 소득세는 0원이었거든요. 그럼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민주당 대변인은 사과했기 때문에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도 사과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도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비판받아야 되고 개혁신당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이준석 후보 토론회 다음 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사과를 했는데 다음 날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오늘 입장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지 정말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과는 어쨌든 변명 않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말이 일관되지 않는 게 예전 심상정 의원을 핑계를 대고 그다음에 가까이에서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핑계를 대는데 심상정 후보는 과거 대선 당시에 똑같은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성범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경선 과정이었지만 똑같은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인이 과거의 사례를 들은 자체도 사실 거짓말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에서는 개혁신당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예, 저는 사실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 게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춘향전 내용은 춘향이가 땡땡땡땡땡땡 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직접 말을 옮겼어요. 땡땡땡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빗대어 보면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말을 옮긴 그 사람한테 왜 적나라하게 표현했느냐고 비판을 해야죠. 근데 비판하지 않죠. 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거니까. 아니요, 그때 비판했었어요. 두 개의- 한동훈 아니 후보 그때 당시에 네, 보면 했었다고 그 합니다. 직후에 어떤 네.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 예. 한동훈 후보에게 가해지는 논평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춘향전 관련해서 막말 망언 아,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 얘기했는데 심상정 후보 그대로 워딩 안 쓴 건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워딩을 쓴 건 돼지 땡땡제라고 쓴 건 유승민 후보였거든요. 맞아. 근데 그 당시에도 돼지 땡땡제를 썼다라고 하는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공격을 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홍준표 후보를 더 많이 공격했거든요. 왜? 내 진영이 아니라 상대 진영 보수 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론 저희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준석 후보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방식이 잘못했죠. 그 부분은 깔끔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존재하는 내로남불, 특히 성적 인식에 대한 이중잣대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지. 다시 한번 저희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맞는데 이준석 후보가 말의 일관성에서 사례를 잘못 가져온 건 맞잖아요. 오케이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차지하더라도 심상정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그걸 핑계로 본인이 합리화했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표현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검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대선은 과거에는 대선에도 정치가 살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후보의 역할과 캠프 역할이 달라야 돼요. 그 얘기는 긍정과 네거티브는 캠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한때 같은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또 뭐 선배로서 정말 얘기하는데 남은 4일간이라도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에서 다르게 초기에 보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더 쓸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선 토론에서의 그런 표현을 좀 쓴 것은 부적절했다. 네. 거기에서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준석 후보도 오늘 또 변명하지 않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 다만 이제 후보자 가족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오 발언이 있었던 것은 맞고 뭐 벌금형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네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 발언이 자체가 해당 발언을 굉장히 왜곡한 것이고 네, 허위 사실을 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도가 있는 공격이다 이렇게 좀 법리적으로 보시는 거. 그렇지만 이제 사과드린다. 이거죠. 예,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족비리 검증단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재명 범죄 가족의 비리를 밝히는 만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아들 문제만 얘기하더라도 아까 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 판결에 의해서 예. 약식 명령이지만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밝혀졌는 게 707회 도박에 도박 자금이 2억 3,200만 원 정도인데 예. 자금의 원천이 어디냐 이거죠. 아. 그 다음 단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 실제 그때 기간 당시에 네. 봤더니 소득세는 0원이고 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4,900만 원에 불과한데 예. 그럼 2억 3,200이라는 돈의 원천이 어디냐 이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 하나하나를 다 따져봤더니 평일 시간 새벽 6시에 자금을 입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을 예.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부분은. 저도 공소장을 사실 봤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직업은 이제 무직으로 기재가 네.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뭐 700건이 넘는 거를 뭐 2억 3천어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예. 범죄 일람표는요. 예.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얼마를 그런 베팅을 걸었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박의 특성상 돈을 잃기도 하지만 따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맥락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일람표는. 왜냐면 돈을 넣었던 것만 딱 일시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 인터넷 도박을 했네. 이 부분만 공소 유지에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딴 돈을 다시 넣고 딴 돈을 다시 넣고 그러니까 이게 합산액이 이제 2억이지만 정말 자기 돈을 넣은 거는 거기에 제 생각에는 뭐 반의 반도 못 미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금 출처 뭐 필요하면 해명도 해야 되고 소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엑셀 파일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것도 저희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에요. 사실을 밝혀진 건 아니지만 금액이 소액으로 뭐 6만 원, 10만 원대, 20만 원대 쫙 입금이 많이 돼요. 그래서 누적된 게 2억 3,200 맞지만 예. 어느 순간 갔을 때는 60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큰 돈이 또 입금이 돼요. 그런 걸 다 봤을 때 만약에 딴 돈을 넣었다. 만약 땄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딴 돈을 넣었을 때 그럼 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다시 뭐 투자를 말이 표현이 웃기지만 안 하고 쓰고 남는 금액을 몇십만 원 또 넣었다?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온라인 도박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예. 느낌상 봤을 때 그런 소액으로 잘라 간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한 1년간은 목돈이 막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검증하자는 게 우리 당의 취지예요.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세청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봐야 된다. 봐달라 예, 이렇게까지 예. 나섰던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실 대선의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아마 이게 네 화내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단일화 민주당에서는 네네. 할 것 같다고 할 것 같다 막 이런 예. 얘기가 나오죠. 안 해요. 제가 몇 번 어제 얘기를 해. 할것 그게 제가 같아요. 생각했을 때 예. 이재명 후보가 저희는 안 할 거지만 예. 이 지지율이 좀 근소하게 보이는 여론조사가 잡히다 보니까 네. 혹시나 단일화가 되면 지난번처럼 약간 근소하게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고 네. 단일화를 하는 순간 1+1에 대한 산술적 통합이 아니라 1-1 또는 나누기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혁신당이 작년 설 때 이낙연 전 대표와 한번 통합을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산술적 통합이 표가 그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당사자는 빼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네. 단일화 하겠다고 하니까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양당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네.
다양한 의견이 많잖아요. 아직도 단일화에 미련 못 버린 그런 일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예. 김재원 비서실장 네. 물론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근데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에서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강꾼이 했다 이런 표현을 아, 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당도 공개적으로는 우리 장동혁 상황실장이 단일화는 무산됐다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일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이준석 후보와 저희 측은 아무도 국민의힘한테 전화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팩트예요, 팩트. 아 누구예요? 근데 김재원 팩트고 의원 전화한 네. 사실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김재원 의원이 뭐 비서실장인가요? 네. 지어낸 말인 것 같아요. 아니야, 심지어 신성범 의원. 자, 뭐 심지어 그 천하람 의원실에서 앞에 가지고 만날 거라고 하면서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 그 당시 천하람도 없었었고 예. 이준석 후보도 바깥에 있었어요. 유세 일정이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안데도 불구하고 뭔가 만남을 기약한 것처럼 앞에서 문 두드리고 전화하는 모습은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분들은 단일화할 생각도 없고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전 투표 때쯤이니까 단일화가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면서 보수의 이탈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저께 김문수 후보가 네, 그제 밤에 얘기고. 그저께 의원회관을 일이고. 찾아간 건 네. 그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제는- 끝까지의 전략이 일관돼요. 아, 단일화를 안 할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예. 그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보수의 이탈을 막겠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 아, 저는 아니, 이렇게 아니, 보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제는 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측과 상의 없이 찾아가서 그런 맞아요. 그림을 하나 네. 만들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은 이제 매우 김재원 구체적이에요. 예, 네. 비서실장의 주장은 뭐냐면 이준석 캠프 측에서 우리한테 신성범 의원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아니에요, 왔다. 아니에요. 저도 이거거든요. 확인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각자의 주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저희는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예. 만약에 혹시 연락을 했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의제를 나누려고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이 엄중한 시점에 시기이기 뭐 때문에 땀시 통화합니까? 왜냐하면 예. 여기다 연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또 단일화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상당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뭐 문자 한번 주고받는 것을 이쪽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사실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단일화 관련해서 아까 우리 당을 너무 뭐 전략 이렇게 악의적인 전략 폄하하셨는데 그건 네. 아니고 실제 단일화에 대해서 정성을 쏟은 것도 맞아요. 예. 맞는데 어느 순간 돼서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 안 됐으면은 공식적 무산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그래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정성을 들인 건 맞는 건데 그거를 악의적인 전략을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강꾼은 누구예요? 거강꾼은?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 유세장까지 나타나가지고 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후보를 붙잡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악의적인 거죠. 그럼 뭐예요? 아니 전화한 그거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화한 건 사실도 모르겠고 전화를 정말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아, 음. 그럼 김재원 실장의 자가 발전 혹은 허위 사실 에이, 유포 저는 그렇게 보시는 봅니다. 거예요? 그러진 않죠. 지금까지 아. 계속해서 김재원 최고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었을 때 했었던 네. 전략이라든지 그런 네.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저는 이렇게 아니 평가하고 신성범 싶어요. 의원은 그런 인품이 아니에요. 아, 저도 잘 아는데,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변호할 때 네. 양측 양립불가한 사실이잖아요. 누군가 한 측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공당이에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타이틀이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단일화 단장이란 말이에요. 예. 전화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걸 다 포기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낸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뭐 단일할지 않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화로는 오가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만나자 장소 변경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어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를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아요? 저희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제일 나빠. 죄송합니다. 아, 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단일화. 그럼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예, 의미가 저희- 없어요. 어려워진 게 아니라 네. 안 한다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계속 생각했는데 뭘 얘기하시잖아요. 어려워져. 무산이고 어려워지고 안 한다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알겠습니다. 야, 이분들 정말. 네. 하여튼 좀 이렇게 막 오늘 생각보다 네. 늦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금방금방 토론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렸어요. 아주 열정이 다들. 그러게요. 예. 혹시 뭐 땀 좀 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추운데요 지금. 추워요? 땀이 나야 마음이 되는데? 허하셔서 그런지. 아, 근데 이제 날이 더워지면 변호사님. 네. 날이 더워지면 또 스튜디오도 더워요. 아, 그렇죠. 맞아요. 요새 네.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맞습니다. 난방 세게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몸에 땀 차고 그러면 어때? 냄새가 아. 나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을 아. 상쾌하고 시원하게 자연스럽다. 빌드업이었구나. 빵빵. 예, 박스도 알라스카. 보여주죠. 박스도. 아 이게 저희
제가 그때 하나 드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왔을 이거 때 진짜 드렸습니다. 써보면 상쾌하고 시원하고 그렇군요. 말무말무입니다. 파란 색깔 이 쿨 멘트 향인데 요거는 좀 몸을 씻으면 몸이 좀 이렇게 쿨링 효과가 있으면서 상쾌한 맨소리 향이 나고 요것도 저희가 그때 한번 드려봤는데 요거는 좀 색깔부터 그렇잖아요. 향이 고급집니다. 오렌지 느낌. 조말론의 오. 향기가 오. 은은한 그 고급 우드의 향이 네. 나는 이 두 가지 제품. 그러니까 향수가 필요가 없다. 요것만 음. 딱 쓰면 상쾌하고 은은하고 이걸로 끝난다. 근데 지금 아, 현타 왔나요? 아니, 너무 계속 하셔야 갖고 됩니다. 싶은데요. 계속 좀 저는. 밀고 나가셔야 돼요. 아니, 광고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것까지 괜찮은데 양손에 드는 순간 아, 현타가 아니 안 근데 돼, 안 돼, 안 돼. 선거 밀고 나가셔야 유세하면은 돼요. 정말 더워요. 지금 요새 이 날씨에 유세차 꼭 타면요 필요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정말 현타 더워요. 안 돼. 전국에 우리 여야 상관없이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보시고 아 그리고 캠프 사람들 전국을 돌잖아요. 네. 그럴 때 무겁게 아, 이것저것 정말 다 많이 가지고 해요. 다니니까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유한한 걸.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너무 좋다. 다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무려 23% 할인 중입니다. 아이고. 예예예. 맞네.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유, 완벽해요. 너무 잘하셨네요. 아, 광고하고 박수 받는 진짜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이재명 후보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세 분의 현안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는데 네,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